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무척 춥습니다.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낮에도 영상권으로 오르겠습니다만 찬바람의 체감온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위는 이 설 연휴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목요일 낮에 잠시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만 금요일 또 다시 날이 추워지면서 설 연휴 시작에는 기온이 역시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 체온 조절 좀 잘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목요일은 중서부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 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부터 지급이 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도 상당수라고 합니다. 좀 현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가 수소 전기차 100대를 올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소 모빌리티 사업을 원주시가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 준비했고 또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지역 소식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7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는 지난달에 택시 부재 해제 이후 일평균 영업택시 대수가 기존의 960여 대에서 이 부재 해제 이후 1,180여 대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에 운행하는 택시의 수량이 부재 해제 이후 23% 증가한 것이고, 하지만 영업택시가 늘면서 운전자들의 평균 수입은 다소 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초안이 어제 첫 번째 공개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새 비전은 미래산업 국제도시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초안은 181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가운데 각 조문은 미래산업의 국제도시와 연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부가 연내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강원도가 전담팀과 자문단을 꾸리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경쟁 지자체들도 속속 경쟁에 뛰어들면서 유치전이 본격 달아오르고 있고, 이 강원도는 최근에 공공기관 유치 자문단 출범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소상공인 손실보조금이 23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이미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손실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상당수라고 하는데요. 좀 어떤 현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평진 강원도 자영업자 총연합회 이사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석평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영업자들의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좀 세부적으로 좀 논의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연결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 당시에 손실 보상을 100% 하겠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그 손실이요. 그리고 보상 하한액의 인상, 또 대규모 채무 조정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현재까지 지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대선 당시에는 또 공약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말씀드리면 50점 정도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소상공인 관련 정책에 100% 손실 보상을 해주신다고 일단 첫 번째 1호 공약을 내세우셨는데요. 네. 그 부분이 일단 그때 당시에 각 업체당 업종 불문하고 1,000만 원씩을 해준다는 게 첫 번째 공약이었고, 손실 보상이 있었던 금액 전체를 소급 입법하여서 보상해준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였을 때 공약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그 당시 23조 같은 금액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는데요. 적게는 이제 600만 원에서 많게는 이제 1,000만 원까지. 그러나 여기에 또 사각지대에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게 일단 문제입니다. 네. 자, 600에서 1,000 정도가 지원이 됐다는 것인데,
네네. 그런데 지금 사각지대가 있다고 했어요. 네네.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냈을 때 우리가 매출액에 대한 그런 기준이 이제 감소한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가 2020년에 발생하였고 2021년, 22년에 이제 공약을 넣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매출액 대비 보면은 21년도에 우리가 매출액이 만약에 900만 원이었어요. 근데 22년도에 우리 매출액이 만약에 1000만 원 됐다. 그 당시에 뭐 사람을 한 명을 더 써서 매출액은 늘었는데 비용 지출에 대한 것은 추산을 안 했단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매출액은 한 10만 원에도 올랐다 하면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말하는 매출액 감소의 첫 번째 조건, 그래야지만 6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지급을 하겠다 해서 지급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자기 비용을 더 지출해서 또 매출이 단 1원에도 오른 사람은 의외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 네. 비용은 예전 대비 임대료는 더 나가고 인건비 더 나갔지만 매출액이 단 1원이라도 더 발생하여서 그 누구나 해서 받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600만 최저 금액 많은 큰도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매출액만 일단 기준으로 삼고 지금 비용이 더 중요한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사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매출, 그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일단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많이 논란이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중소벤처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좀 시스템을 본인들이 이제 잘 모르면은 일반 자영업자들이나 그 자영업자라고 해도 볼륨이 여러 가지 업종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디테일한 부분들이 그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사각지대 이렇게 해서 개인 사업자, 개인 강사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에 대해서 못한 부분들, 또 운동장 같은 경우, 피트니스 대형 시설 같은 경우에서 그런 부분들이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말씀을 했었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 공부를 해서 더 사각지대를 두텁게 보존하겠다는 게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게 보내준 메시지였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좀 정부 지원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강원도 차원에서 또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강원도에서 메우겠다 이런 방침을 좀 내세웠어요. 이런 가운데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경영 안정자금 5천억 원대로 이제 규모를 확대하기도 했고요. 좀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김인태 도정 들어가 저희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아직 구체성을 모르겠습니다. 네, 일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강원도정에서 강원 신부를 통해서 대리대출 이제 사용 시 강원 신부의 보증료액을 전액 이제 감면을 해주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 있었고요. 네, 보증금액 저희들 쪽에서는 보증료 금액 전액 감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천억 원을 자영업 소상공인위에서 지원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각 업체별로 지금 강원도가 자영업자 수가 얼마인지 강원도 자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국은행이나 이제 통계청에 의뢰해서 데이터링을 받아본 동안에 의하면 이거 정확한 팩트가 아닙니다. 1인 이상을 본인과 뭐 10인의 자영업 고용을 준 자영업자 소상공인 수가 보면 18만 3천여 명이 되는 걸로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법인 빼고 못 빼고 하면 한 16만 5천 정도가 추산이 되는데 강원도에서 제가 통계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이 또한 데이터링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5천억을 거시적 측면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다 서비스업, 그다음에 뭐 휴게음식점, 의식점, 뭐 숙박업 각각의 프로테지 얼마 되는데 어떤 업종에 대해서 각각의 세분화서 A 관련된 업종에 뭐 1,000억 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는데 뭉뚱그리는 정책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차라리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제 그 23년 어제 1월 16일이었죠. 원주시 그 원광시장에 이제 자영업자 사장들을 위한 원주시 차원의 이자 지원 프로그램이
차라리 설득력이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자가 지금 고금리 대출 이제 하면서 예전에 우리 경영안전자금이 1%대 2%대 받았습니다. 네. 많게는 1,000만 원에서 뭐 3,000만 원 정도 받으셨는데 이게 금리가 지금 올라와서 6% 7%가 됩니다. 차라리 그럼 현실적으로 원광수 시장의 그 말처럼 차라리 그러면 이자 지분 고금리에서 지금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 나라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이 겨울을 넘어갈 수 있는 이자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이게 차라리 더 현실적이다. 좀 구체적인 좀 도정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 우리 횡성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명기 군수님께서 그 직접 지원 차라 전국에 256개인가 그렇죠 지자체가 그 중에서 처음으로 직접 지원 1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뭐 근시안적 행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좀 행위를 우리가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지금 이 겨울을 나올 수 있는 네.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멀리 뭐 5천억, 3천억 막 이렇게 두리뭉실해서 하겠다. 이게 아니라 당장에 지금 이 사람들이 전기를 못 내고 전기를 끊게 생겼는데 먼 나라 얘기하면 그게 무슨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남들 보기에 그 많은 일반 시민이 보기에 강원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좋겠죠. 그러나 18만 3천 명의 우리 자영업자 사장들은 오늘이 전쟁입니다. 오늘. 네, 오늘 알겠습니다. 넘겨야 되는데 이런 그 뭐 멀리 있는 얘기는 좀 현실과 동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강원도 인구가 한 150만 명 정도로 이제 추산되고 있는데, 네네. 뭐 아까 16만 명 정도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10명 중에 1명꼴로 이제 자영업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강원도민들. 네네. 사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그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 또 이제 네. 경중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 전체적으로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네네. 것은 뭐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그 대안도 이야기하셨고 또 네. 정부 지원, 또 지자체 네. 지원 좀 아쉬운 네. 점들도 이제 이야기하셨습니다. 네네. 자, 그래도 좀 이것만큼은 당장 좀 시행이 네. 되었으면 좋겠다. 좀 네. 가장 필요한 그 지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마무리해 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네, 저희가 그 자영업자 사장들은 지금 현재 하루가 일단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하게 뭐 거시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자를 갖다가 지금 고금리 차원의 대출 내야 됩니다. 대출이자를. 그럼 차라리 지자체나 강원도정에서 우리가 이자 보전 정책 같은 게 실질적인 걸 먼저 해주십사 할 수 네. 있는 거 네. 이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강원도 자영업자 18만 3천여 명 되시는데 다들 힘듭니다. 그래도 힘내서 이 얘기를 같이 이겨내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석병진 강원도 자영업자 총연합회 이사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수소 모빌리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 자동차의 보급을 지원하고 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인데요.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추인희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가 수소 모빌리티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네, 수소 모빌리티는 공해 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 운송 수단인데요. 수소 연료와 공기 중의 산소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리입니다.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많은 양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한다면 이 미세먼지를 줄이고 또 환경 변화 대응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시는 2019년부터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내산 승용 수소 전기 자동차는 6천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원주시가 올해 수소 전기차를 구입하는 분들에게 한 대당 3,4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총 100대를 보급할 예정이고요. 또 소초면 장양리 버스 정류장에 수소 정류장을 확충합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기체 수소 충전보다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차량이 충전할 수 있는 액화 수소 충전소를 올해 말까지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수소 차량 보급을 늘리고 또 수소 충전소를 확충해서 수소 차량이 늘면 앞으로 대기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이재근 미세먼지 담당자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기 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민분들의 관심이 커지고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수소 전기 자동차 이용이 수월해졌기에 수소 전기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시민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원주시에 등록된 수소 전기 자동차는 총 499대가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소 전기 승용차뿐만이 아니라 수소 전기 버스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올해 100대 규모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대당 3,450만 원인데 지원금 신청 기한이 이달 23일까지예요. 이제 설 연휴 중간인데 사실상 그 이번 주 내에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원주시 주소를 둔 분들이라고 하니까 좀 해당되시는 분들 한번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만은 이 수소차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충전소 등의 인프라 확충 아니겠습니까? 좀 이런 것이 아직은 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매년 원주시의 수소차 신청자 수는 늘고 있는데요. 원주시의 수소 충전소나 관련 인프라가 늘수록 수소차를 운전하려는 시민들 역시 늘고 있습니다. 2019년과 20년에는 각 100대 미만의 수소 차량이 보급이 됐는데요. 21년도 영동 고속도로 문막 휴게소에서 수소 충전소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그 해에는 180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또 작년에 문막 주유소 부지에 두 번째 수소 충전소가 생겼고요. 이 충전소가 생기면서 250여 대의 차량이 보급이 됐습니다. 네. 이 고속도로 문막 휴게소는 뭐 일부러 고속도로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 문막 이제 주유소 부지에 이제 한 군데가 있고요. 또 장량리에 이제 한 군데 더 늘겠다고 합니다만은 아직은 부족해요. 이 수소 충전소가 현재 두 곳이 있는 거죠. 네, 현재 원주시에 등록된 수소 전기차는 500여 대에 달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거리에서 운영 중인 충전소가 두 곳뿐인 상황입니다. 또 운영 중인 기체 수소 충전소는 한 대 충전에 10분 이상의 대기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충전소에 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대기해야 해서 급한 경우엔 먼 곳의 충전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료 관리에 유의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올해 원주 지역에 수소 충전소가 추가 설치되고 또 연말에는 빠른 충전이 가능한 액화 수소 충전소가 설치되면 더 이용 환경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 수소 모빌리티 사업 관련 시민 의견 들어봤습니다. 수소차가 요즘에 많이 보급됐다고는 들었는데 지금 아직 체감상 많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은 저게 수소차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전기차에 비해서 수소차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보기 좀 덜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수소차 충전소라던가 이런 인프라 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용하기가 좀 꺼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역시 인프라 확충이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만은. 또 수소차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 좀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원주시에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라면 수소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차량을 판매하는 대리점에서 계약을 할 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수소차를 이용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하행이라는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참고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 수소 충전소의 위치와 가격, 또 수소 모빌리티의 환경 기여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수소차 이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화학상식인데요. 기존의 내연기관차는 이 매연을 내뿜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소차는 에너지를 이렇게 활용하고 나면 배출되는 것이 물이라고요, 물. 그만큼 환경에는 아주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바로 수소차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만은 또 원주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그 집적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도내 소식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6월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가요 영리병원의 설립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어제도 강원도청 앞에서 반대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만 좀 전반적인 상황이 어떤 겁니까? 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영리병원 설립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국립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강원대병원 노동조합 등으로 이뤄진 시민단체연합은 어제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도 영리병원 반대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향후 전국적인 저지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과 같이 공공병원이 적은 사회에서 비영리병원 제도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라며 강원도에서 영리병원이 현실화되면 비싼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박정화 국회의원 등 11명은 지난해 9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발의안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담긴다면 강력한 저지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장명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원주의료원 지부장은 도내 각 의료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염병 환자 진료, 차상위 계층 진료 등에 힘써왔으나 영리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의료의 시장화가 가속화된다며 의료원은 더욱 많은 재정 압박을 받게 되고 공공의료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원도는 선을 그었습니다. 도 관계자는 영리병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담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초안을 발표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리병원에 관련된 내용은 현재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사실 제주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도 영리병원 도입을 놓고서 굉장히 많은 그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부분이 강원도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도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춘천과 원주에서 초등학생 1,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틈새 돌봄 교실이 운영된다고요? 네, 올해부터 춘천과 원주 지역 초등학생을 위한 틈새 돌봄 교실이 운영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돌봄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 늘봄 교실 운영에 발맞춘 정책들입니다. 우선 춘천과 원주 지역의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틈새 돌봄 교실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방과 후 학교 수업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빈 시간을 채워 돌봄 공백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이 각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 중입니다. 올해 돌봄 수요가 가장 많은 춘천과 원주 지역에 먼저 설치해 운영한 뒤 차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런데 단순히 돌본다는 그 차원을 떠나서 좀 뭔가 또 내실 있는 내용들을 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차 산업 관련 프로그램과 또 저녁 돌봄 교실을 또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요. 네, 더 잘한 방과 후 학교도 확대 운영합니다. 초중고 학교 희망에 따라 코딩과 드론 등 4차 산업 관련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저녁 돌봄교실 역시 확대합니다. 최대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돌봄교실 4개실을 신설하고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를 희망하는 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도내에는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돌봄교실 390곳이 있으며 오후 5시 이후 운영하는 돌봄교실은 현재 없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후 7시 또는 최대 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했다는 학교가 있으면 이에 따른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지난해까지는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 운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 같은 돌봄교실 확대 강화에 따라 춘천과 원주, 강릉 지역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의 인력을 추가 배정하고 관련 업무 지원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학교 업무 경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의 초등 늘봄 학교 시범교육청 공모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18일께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을 100% 책임지는 것은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학교와 협의해 학교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지원하려고 한다. 다만 이제는 학교뿐 아니라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도 연계해야 공백 없는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 지역도 그렇고 모든 지자체가 수소 자동차 인프라를 이제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횡성의 수소 충전소도 올해 8월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군요. 네, 횡성구는 부지 위치 변경과 토지 소유주와의 이견, 충전소 진출입로 확장 등의 문제로 세 차례나 완공이 지연됐던 횡성 수소 충전소를 6월부터 시운전을 하고 8월에는 상업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횡성은 목계리 일원에 37억 3천여만 원을 들여 구성하는 횡성 수소 충전소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식회사 횡성 수소 충전 발전소가 운영을 맡습니다. 횡성구는 2021년 12월 횡성 수소 충전 발전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산 무상 사용 기간을 상업 운전 개시 후 10년으로 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구축 부지에 대해 30년간 재산권도 설정했습니다. 의무 운영 기간은 상업 운전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했습니다. 연장 운영은 업무 협약 만료 6개월 이전 상호 협의를 통해 한 차례에 한해 5년간 연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정대로 완공되면요, 뭐 횡성 지역만이 아니라 또 원주 권역까지도 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예정대로 잘 또 조성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